안녕하세요. 원더톡톡 낭독방송 북소리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포모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신조어라고 하네요. 인치님의 글을 보면서 잠시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요즘은 더군다나 SNS에 있는 시간들이 너무 길어지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 역시 많은 경험들을 하는 중에 이런 경험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빼고 모두가 친구인 세상에서 혼자만 친구가 없는 것 같은 두려움을 뜻하는 몸프라는 신조어라는 말도 나왔다고 하네요. 이게 외로움이라는 거는 비단 SNS로 시작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국만리 멀리 떨어진 이런 외국 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도 느끼고, 그리고 주위 지인들을 바라보면서도 느끼고, 둘러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외로움이 시대의 징후가 된 게 비단 SNS로 시작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더욱더 비대면이 되면서 갇히다 보니까 의존하는 SNS 이 안에서도 벌어지는 이제 풍경이겠죠. 이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SBS 라디오의 김선재 책하고 놀자에서 이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동화책 2권, 왜 우니? 내가 아닌 누군가를 생각해 라는 2권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SBS 라디오 김선재 책하고 놀자 함께 하시죠. 오늘은 저하고 책 읽어요. 너의 이름에 바칠 수 있는 코드. 음악가는 멋이 있는 직업군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근사한 부클릿을 살펴볼 때 빼고 광낸 한 곡 한 곡을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들을 때, 무대 위에서 노래하거나 연주하고 있는 음악가의 눈빛이나 집중하기 위해 만드는 미간의 주름 같은 것을 볼 때 이 직업은 명백하게 멋이 있다고 음악가인 나조차 뻔뻔하게 수긍한다. 그러나 모든 음악가가 언제나 멋질 수는 없다. 어떤 음악가는 작업 과정의 대부분이 한심함에 가까운 무의로 이루어질 때가 많다. 음악가라고 하기에는 기본기가 너무 허술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 자신을 음악가라고 해도 되는지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멈추지 못하는 음악가도 존재한다. 나는 그런 멋있다고는 할 수 없는 일면을 가진 음악가를 일단은 2명 알고 있다. 당연하게도 그중 한 사람은 나이고 나머지 하나는 시화라는 애다. 서울 부암동. 여행작가 김남희의 집에서 한 달 살이를 한 적이 있었다. 그분은 어디론가 긴 여행을 떠나 계시던 참이었고, 곡을 쓰고 싶었던 나는 제주도의 책방을 잠시 애인에게 맡기고 김남희 작가의 빈집에 머무르면서 어떻게든 곡을 써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문제의 그날은 참으로 날씨가 좋았다. 며칠을 집에서 물과 맥주와 편의점 떡볶이를 데워 먹으면서 연명하던 나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일단 밖에 나와 보았다. 그리고 근처의 한 허름한 식당에 적힌 김치찌개란 글씨를 발견하고 김치를 먹기 위해 그 안에 들어갔다. 한국인은 모름지기 김치를 먹어야 힘을 낸다는 고리타분한 메시지를 요즘 세상에 누가 믿는가? 바로 나다.
그 식당은 장사를 하는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곧 이사 갈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정말 궁금해서 식사가 되는지 물어봤고 아주머니는 그렇다고 했다. 김치찌개는 기가 막힐 만큼 맛이 없었지만 나는 한국인이고 김치를 먹었으니까 힘이 날 거라고 믿었다. 이제 점심때가 막 지났고 나는 밥을 먹고 나왔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난처했다. 다시 김남희 작가의 집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마음을 바꿔 식당 바로 옆에 있던 카페에 들어갔다. 밖에서 볼 때는 모르는데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뭐야 여기 되게 작은 곳이네 하고 깨닫는 재미가 있는 한 뼘짜리 카페였다. 아이스 커피를 주문하고 앉아 입구에 쏟아지는 빛을 보고 있었다. 계속 그 빛을 보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게 빛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시화가 난데없이 그 빛을 뚫고 카페에 들어섰다. 뭐야 여기 되게 작은 곳이네 하고 생각하는 얼굴로 들어서는 시아와 나는 곧 눈이 마주쳤다. 나는 그때 뭐야? 라고 했던가? 왜 왔어? 라고 했던가? 시와도 갑자기 내가 보이자 반갑다기보다는 제주 산다는 애가 여기에 왜 있는가? 라는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그러고는 엉거주춤 옆에 앉았다. 이 작은 카페에서 마주치는 놀라운 우연에 우리 둘 다 약간의 충격을 받아서 잠깐 동안 정적이 흘렀다. 이 정적을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 전 결혼한 시와에게 신혼생활에 대해 좀 물어볼까 하다가 참았다.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 생활은 어떠냐고 물어봤겠지. 생각만 해도 피곤한 일이었다. 시와도 나에게 책방에 대해서 조금도 물어보지 않았다. 아마도 속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책방은 잘 되냐고 물어봤겠지.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시와는 음악가 조동희 언니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려고 부암동을 찾았다고 했다. 그런데 너무 일찍 오는 바람에 근처 아무 카페나 들어온 것이었고 거기에 내가 있어 깜짝 놀랐다고 했다. 나는 혼자서 조용히 곡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마침 여행 중인 김남희 작가의 배려가 있어 얼마 전부터 그분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곡이 안 써져서 죽겠다고 했다. 정말 죽겠다고 꼼꼼하게 말했다. 보통 나는 나의 힘든 이야기를 너무 자세히는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시와에게는 어쩐지 잘 되지 않는다. 힘들다는 말을 한 땀 한 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도 같다. 왜일까? 시와에게는 매번 그렇게 된다. 나만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힘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 늘 이해가 있던 것을 몇 번이나 보았으니 말이다. 시와라는 이름은 언제나 따뜻한 피드백이 돌아오는 포털 사이트 같고 나 역시 그 검색창에 대고 아무거나 막 쳐도 된다고 여기곤 했다. 넋두리가 끝나자 시와는 나에게 마법의 코드를 알려주겠다고 진지하게 말했다. 그게 뭐야? 내가 물었다. 보사노바에 자주 등장하는 코드라고 하는데 아는 사람한테 배웠어. 네가 좋아하는 내 곡 완벽한 사랑 있잖아. 그 곡도 마법의 코드로 만든 곡이야. 무슨 코드인데?
코드 이름은 나도 모르지. 시와는 너무 떳떳하게 모른다고 말했다. 대신 코드 짚은 손사진이 있어. 보내줄 테니까 흉내내서 따라 쳐봐. 영감이 올 거야. 하면서 시와는 사진 4장을 내 핸드폰으로 전송해 주었다. 야, 쳐보기도 전에 벌써부터 너무 용기가 나. 내가 말했다. 마법의 코드도 선물 받았으면서 내내 아무 곡도 써내지 못하는 사이 시와는 새 앨범을 완성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들어봐 달라고 보내준 파일 안에는 자그마치 10트랙이나 들어있었다. 첫 곡은 이렇게 시작했다. 갖고 싶어 새로운 이름.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 나는 조금 당황했다. 이런 이야기가 시와에게서 나올 줄은 조금도 짐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와가 아닌 이름을 가지고 싶다는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나고 눈을 크게 뜨고 멋진 사람들을 두리번거리고 있다는 두 번째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진짜 시와를 찾기 위해 책을 읽고 꿈도 들여다보는 이야기가 그런데도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누구든 안아주고 이해해주는 광대한 시와라는 이름 안에서 정작 자신은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버거웠다니. 이것은 시와가 시와 아닌 것이 되는데 실패한 앨범이었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너무나 시와다운 앨범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딱딱하게 앉아서 차례대로 노래를 들었다. 이른 몸살을 앓는 사람의 침착한 음색을 들으며 덩달아 몸이 뻐근해져 왔다. 마지막 트랙 다녀왔습니다를 들으면서 겨우 몸의 긴장을 풀 수 있었다. 오랫동안 떠돌다 돌아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영영 떠나버릴 것 같은 화자의 아슬아슬한 이야기가 다녀왔다는 말로 끝나 일단은 안심이었다. 그러나 나는 시와를 알게 된 후 처음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일의 깊은 피로에 대해서 알게 됐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가 그동안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도 알았다. 내가 줄 것은 없는지를 내내 생각하고 있다. 이 앨범을 들으며 시와의 마음속 밑그림을 들여다보면서 시와의 한계이자 시와의 가능성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시와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내가 시와라는 이름에게 어떤 코드를 알려줄 수 있을지를